우리 4부는 항상 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면서 시작하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 캐나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요. 네, 저희 오늘의 기후 로고송의 주인공이죠. 북극곰 아하, 이야기. 오늘 편안하게 외국으로 가시네요. 네, 캐나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편안할지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북극곰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하얗고 둥글고 크고 귀엽고. 그렇죠. 저희 로고송에 나오는 것처럼 하얀 네. 털이 북실북실 귀여운 이미지로 기억되는데 그렇게 쭉 기억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기후변화로 북극곰들의 서식지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하. 인간과의 충돌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급기야 지난 12월 3일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주 니슈나부의 아스키 경찰서에서 아주 충격적인 브리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내를 북극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북극곰 위로 뛰어올랐던 한 남자가 팔과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회복 중이다. 어유, 이거 우리 거의 멧돼지 뉴스하고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외신에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는데요. 12월 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날 밤에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큰일이 있었죠, 네, 우리도. 12월 3일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포트세번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부부가 있습니다. 네. 이 온타리오주 포트세번은 참고로 허드슨만 북쪽의 남쪽 해안에 있는 네. 원주민 자치구입니다. 여기 이제 북극곰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여기에 살고 있던 부부는 그들의 썰매개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고 해요. 개를 찾고 있는데 집 근처 차도에 북극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북극곰이 아내한테 달려들었대요. 아내는 땅바닥에 넘어졌고요. 남편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북극곰 위로 뛰어 올라가서 격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곰은 남편에게 공격을 가했고 남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었다고 해요.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 와중에 이웃 주민들이 총기를 들고 달려와서 북극곰을 향해서 여러 발을 쐈고 곰은 부상을 입은 채 근처 숲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숲속을 찾았는데 부상을 입다가 숨진 북극곰의 사체를 발견했대요. 네네. 부상당한 남편은 근처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근처에서 또 다른 북극곰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수색을 강화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뉴스 들으면서 북극곰을 쏘았다 그러면 보호해야 되는데 죽여서 어떻게 하지만 또 이런 위험한 일도 있네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심층 분석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캐나다는 참고로 전 세계 북극곰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3분의 2가 캐나다에서요. 예, 네. 그래서 겨울에 일부러 북극곰 보러 남종룡 작가님을 비롯해서 네. 많은 분들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약 17,000마리의 북극곰이 서식한데요. 네. 근데 이제 북극곰의 공격을 받거나 이런 인간과의 충돌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북극곰이 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북극해 바다 얼음, 해빙이라고 하죠. 해빙을 주요 서식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네. 예. 참고로 북극곰은 남극이 없고 남극에는 펭귄들이 살죠. 네. 근데 최근 북극 얼음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서식지 변화가 일어나면서 육지로 올라와서 사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북극곰과 인간의 서식처가 겹쳐지는 이 포트 세번 같은 해안가 사회에서 곰과 인간의 충돌이 종종 보고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고된 충돌 사례만 해도 이렇습니다. 올해 8월 14일 캐나다 네바다주 브레버트 섬에 북극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요. 네. 이 레이더 기지가 북극곰 2마리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기지에 근무하던 한 분이 사망을 했다. 이 사건이 있었고요. 지난해 1월 18일에는 알래스카주 슈워즈 반도 끝자락 웨일즈 서부 마을에 북극곰 한 마리가 진입을 했는데 여성과 소년 2분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으니까 바다 얼음에서 살아야 될 북극곰들이 사람들이 사는 육지로 오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북극곰, 그러니까 해빙이 아무래도 녹다 보니까 네. 북극곰으로서는 선택의 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해빙이 많이 녹다 보니까 해안가하고 점점 멀어지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은 해빙이 워낙 풍부하니까 이 해빙에 살면서 수영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북극곰 주식이 물개라 그래요. 네. 물개를 마음껏 잡아 먹으면서 육지도 왔다가 주로 다시 얼음으로 갔다가 수영도 잘하니까 이렇게 넘나들면서 살았는데 해빙이 점점 사라지니까 해빙 자체가 해안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곰으로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해빙을 계속 타고 북극의 한가운데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육지로 가서 육지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둘 다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한 그렇겠죠.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통계를 찾아봤어요. 과연 인간과의 충돌이 몇 건이나 있었는가. 국제 북극곰 보존 협회인 북극곰 인터내셔널, 영어로는 폴라베어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가 있더군요. 네. 거기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1870년부터 2014년까지 144년 동안 북극곰과 인간의 충돌 건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모두 73건의 북극곰 공격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73건. 144년 동안. 그러니까 네. 큰 숫자는 아닌 것이죠. 문제는 북극곰 공격 사건이 73건이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20명이 사망을 하고 63명이 부상을 당했다. 네. 그런데 이제 놀라운 데이터는 이 모든 공격의 64%가 1960년대 이후에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20%인 15건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는 그러면 더 늘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추세면. 예, 이 추세면 갈수록 늘고 있는 거 네, 아니냐. 이렇게 할 대목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보고서 작성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양 스트레스를 받은, 즉 굶주린 성인 수컷 북극곰이 인간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분석을 했더니 인간을 공격한 곰의 61%가 평균 이하의 신체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아, 지금 북극곰이 그러니까 여위고 있는 건가요?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은 상태에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아. 예. 이 더구나 이제 북극곰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아, 북극곰이요? 예. 그래서 사실 귀여운 이미지와는 달리 이 거의 300kg 이내에서의 냄새도 맡는다 그래요. 그래서 300km 이 이내에서요? 원주민 사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원주민 사회가 음식물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북극곰이 그 냄새를 맡고 멀리서 찾아온다. 아.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원주민 사회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북극곰의 준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바다 얼음이 매년 녹아서 줄면서 네.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북극곰의 비밀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크기. 지구상에 있는 8종 곰 가운데 제일 큰 게 북극곰입니다. 아, 그렇게 큰가요? 네. 그러니까 영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결국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레버넌트라는 영화. 아, 네, 네. 예,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이제 북극곰이 아니라 회색곰한테 인간이 갈기갈기 이렇게 찢긴 상태에서도 살아남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공격한 게 이제 그리즐리라는 회색곰인데 네. 북극곰은 그 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성인 수컷이 보통 350kg에서 600kg까지 몸무게가 나가고요. 암컷은 작은데 150에서 290kg까지 나간다. 네. 키는 북극곰의 키는 참고로 기준이 네 발로 서 있을 때 어깨 높이를 측정을 한대요. 네. 예, 머리까지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인 북극곰의 키가 보통 1에서 1.5m. 네.
하지만 뒷다리로 서 있을 때는 3m 이상까지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잡아먹으려고 포효하거나 예. 이러면 확 커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높이는 키는 3m요, 무게는 600kg인 어마어마한. 얘가 이제 달려들면은 네. 일이 커지는 거죠. 가장 이동성이 뛰어나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3,000km 이상을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연간 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동하는 거리가요. 예, 잘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잘 치고 발에는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밑창이 달려 있고 요거는 이제 남정용 선생님 북극곰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그렇지, 하실 기억을 거예요. 하실 거예요. 네. 식성이 100% 육식입니다. 얘는. 아하. 육식 가장 모든 곰 중에서 가장 육식이에요. 왜냐하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지방을 섭취해서 그렇구나. 자신의 체지방으로 동화시키는 네. 반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소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죠. 이게 북극에서만 살았을 테니까 예. 채식을 할 기회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북극곰은 채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 주로 물개를 먹어서 지방을 보충을 한다. 그래서 북극곰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이 새끼 곰이 나올 때 신생아가 아니라 신생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신생곰이 500g으로 나온대요. 처음 태어날 때 네, 그러니까 뭐 인간보다 더 적을 수 있는 거죠. 0.5kg으로 태어나는데 예. 근데 얘가 저지 지방질 고농축 젖이기 때문에 네. 2, 3개월 만에 11kg에서 14kg까지 성장하게 된다. 와. 이렇게 먹는 북극곰인데 서식처가 바뀌면서 점점 먹을 게 없어진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쫄쫄 굶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올해 발표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연구 논문을 찾아봤더니 이 해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20마리의 북극곰을 관찰을 했는데 네. 얘들이 해빙이 없어지니까 육상 활동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육상 활동을 하면 바다 얼음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칼로리를 보충을 한다. 그래서 활동량 증가로 인해서 20마리 가운데 19마리의 체중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했다. 네. 그리고 이제 육상 활동을 하면서 먹을 게 별로 없다 보니 비건 북극곰도 등장을 하고 있다. 아, 드디어 적응하려고. 나무 열매나 식물 또는 뼈를 먹기도 한다. 아. 예,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래요. 지금 밀라노님이 웃을 일이 아닌데 어떡해요. 아까 쑥디님이 캐나다는 북극곰이 우리는 멧돼지가 하셔서 빵 터졌습니다 하셨는데 제 유머를 이해하신 딱 한 분이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